새벽 2시 나토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헤이스팅스. 25년 경력의 군사 분석관인 그는 이런 호출을 딱 3번 받았습니다. 전부 전쟁 직전이었죠. 20년 전 도쿄에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믿을 나라는 일본뿐이다. 그게 나토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도착한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의 전용기를 호위하는 F-16, 완벽한 15도 각도. 3년 전 도쿄에서 본 일본 F-15는 17도였습니다. 불과 2도 차이. 그러나 전술적으론 완패였습니다. 레드카펫 위 황금빛 취타대가 군사 퍼레이드급 정밀도로 움직였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 보좌관이 비웃었죠. 놔하군요. 하지만 리처드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의전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습니다. 협상장.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쏟아부을 때 대한민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한은 200억 달러입니다, 단. 구조는 우리가 설계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워싱턴이 술렁였습니다. 도쿄가 창백해졌습니다. 리처드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돈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구조를 팔았습니다. 일주일 뒤 울산. 1,000톤짜리 강철 함체가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소음 감소 72%. 미 해군조차 도달 못한 수치였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20년 전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도라는 같은 선물님, 원이어와 힘은 이어내 안에는 심. 아시아의 진짜 강자는 대한민국이었다. 4주 뒤 미국 국방부 검증 결과. 모든 기술 기준 초과 달성. 그 순간 리처드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무서운 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이스팅스입니다. 영국 해군 원자력 잠수함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전술과 작전이 제 언어였죠. 이후 나토 해양전력 분석관으로 12년, 지금은 인도 태평양 방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25년을 전쟁의 숫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장식에 환호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구조에만 서명할 뿐이죠. 그런 제가 2025년 5월 대한민국 경주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무겁게 짓눌렸죠. 에어포스 1이 한반도 상공을 가르며 접근하는 제 심장이 군용 레이더처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관제실 스피커에서 교신음이 찢어지듯 울렸습니다. F-16 2기가 붙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전술지도 위의 곡선을 따라갔습니다. 고도 8,000피트, 각도 15도. 완벽한 호위 배치였습니다. 3년 전 도쿄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F-15 4기를 동원했죠. 하지만 각도가 흐트러졌습니다. 불과 2도 차이였지만 제 눈엔 명확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배치는 달랐습니다. 각도, 고도, 타이밍.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의전마저 전술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착륙 직후 레드카펫이 펼쳐졌습니다. 파란 넥타이를 맨 트럼프가 주먹을 쥐며 등장했죠. 그때 울려 퍼진 노래가 있었습니다. YMCA. 처음엔 실소가 나왔습니다. 외교 현장의 유세곡이라니. 그러나 곧 이해했습니다. 트럼프의 심리, 그의 브랜드, 그의 무대를 꿰뚫은 연출이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환영이 아니야. 심리전을 시작한 거지. 제 옆에 서 있던 미국 측 수석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외교관이었죠. 그조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들이 트럼프를 연구했군요. 아주 철저하게. 의전대의 마지막 타악기가 울릴 때 경주 박물관 앞에서 금빛 복장의 취타대가 등장했습니다. 금관악기가 햇빛을 받아 섬광처럼 번쩍였죠.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악기 하나하나가 정확히 30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대형이 무너지지 않았죠.
행진 속도는 분당 110보. 군사 퍼레이드의 표준 속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정밀도로 설계된 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금관 모형이 빛을 쏟아내며 회의장 천장을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장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협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제 옆에 서 있던 일본 측 보좌관이 작게 혀를 찼습니다. 과학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확해. 일본 보좌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트럼프의 자존심과 협상 테이블을 동시에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신라시대 금관을 모티브로 한 센터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 금속을 비추자 천장에 황금빛 그림자가 춤췄습니다. 트럼프는 그 빛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 나라는 1500년 전의 유산을 오늘의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주의 호텔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1400년 전에 세워진 천문대였죠. 별을 읽던 사람들의 돌탑. 저는 그 돌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하늘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늘이 바뀌었을 뿐이죠. F-16의 궤적, 취타대의 금관, 훈장의 빛.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전장을 분석해온 제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정교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 구조의 첫 단추가 오늘 경주의 하늘 아래에서 채워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협상 테이블입니다.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이 마주 앉는 자리죠. 숫자가 오갈 겁니다. 조 단위의 투자금, 방산 계약, 조선 협력.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곳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숫자의 전쟁, 구조의 전쟁.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경주 호텔의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양측 대표단 각 6명씩. 그게 전부였죠. 화려한 의전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죠.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변했습니다. 저는 벽 뒤편 옵서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토 분석관 자격으로 참관하는 자리였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든 발언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현금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목소리는 무겁고 느렸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차 있었죠. 그 한마디에 일본 측 배석 인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투자하겠습니다. 단 연간 200억 달러가 상한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한? 그 한 문장이 협상판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트럼프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죠. 합리적이군요. 저는 머릿속에서 즉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연간 분할 납입이라는 건 환율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재정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상한을 둔다는 건 그 리스크에 가드레일을 친 겁니다. 저는 제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협상이 아니다. 재무 설계다. 한국 측 경제수석이 태블릿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 시 납입 유예 조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조선협력으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 연결을 제안합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구조를 파는 겁니다. 현금은 분할하고 리스크는 통제하고 나머지는 산업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조.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재무공학이었습니다. 회의가 쉬는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일본 측 참사관이 창문 앞에 서 있었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ウリネウンオチェノーバイジョック、ダリオルールヤクソガエセアブニーダ。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투자처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ミグギギオレオンガブニー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일본은 돈을 더 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덜 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지배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트럼프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도 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은 숫자로 이겼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구조였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스크린에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미 경제 협력,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합의. 그러나 화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환율 안정장치 포함. 산업 연동 구조.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이 무엇을 한 건지.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보낼 문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의 협상 구조 숫자 너머의 설계. 보고서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싸우지 않았다. 구조로 싸웠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협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사흘 뒤 백악관 팩트시트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오전 6시였죠. 커피를 마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2737 조기경보 통제기 업그레이드. 3조 2천억 원 규모. 미국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공중의 귀라 불리는 장비였습니다. 단순한 조기경보기가 아니었죠. 이건 전장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 플랫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휘권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문서를 스크롤하자 더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 우주방사선 탐사 위성, 센서 퓨전 기반 C2 시스템.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 프로젝트를 분석하던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도쿄에서 6개월을 보냈죠. 그때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서구 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엔 한국 조선소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모듈화된 선체, 복합 소재 흡음 패널, 센서 퓨전 통합 지휘 체계. 저는 설계도를 확대했습니다. 선체 구조가 레고처럼 조립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제작되지만 결합 시 완벽한 일체형이 되는 구조였죠. 이건 조선이 아니야. 시스템 공학이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흡음 패널의 재질 분석표를 봤습니다. 탄소 섬유와 세라믹 복합체. 소나 반사율이 기존 대비 60% 감소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질문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리처드, 경주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이틀 뒤 저는 다시 경주에 있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거대한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이미지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죠. LG의 투명 OLED였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을 관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미지는 선명했습니다. 픽셀이 공기 위에 떠 있는 겁니까? 옆에 있던 기술자가 웃었습니다. 네, 투과율 60%입니다. 뒤가 보이지만 화면은 완벽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를 구현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잠수함의 흡음 패널처럼, 조기 경보기의 데이터 전송처럼,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는 것. 저는 전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석구석 한국의 기술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로봇, 우주발사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시장 끝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 전 도쿄에서 내린 제 결론이 틀렸습니다. 아시아는 서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20년 전 작성했던 보고서. 아시아 기술력 평가 일본 중심 분석. 저는 그 제목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 기술력 재평가 구조적 혁신의 시작.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20년 동안 틀린 전제 위에서 분석해왔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예술이다. 그리고 그 예술은 전략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은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가 어떻게 바다 위를 지배하는지. 일주일 뒤 저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미 의회 보좌관,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일본 경제참사관까지. 총 15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벽면 스크린에는 한국과 일본의 협상 비교표가 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붉은 글씨로 질문이 깜빡였습니다. 누가 진짜 동맹인가?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옵서버 자격이었죠.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미 의회 보좌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정말 저 조건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일본 경제참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황금 넥타이, 취타대, 금관이 화면에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포장합니다.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죠. 참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투자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간 상한 200억 달러. 환율 조건부 유예. 참사관이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상징이 아닙니다.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참사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조건 없이 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정교함은 복잡함으로 읽혔고 일본의 단순함은 신뢰로 읽혔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분석관이 보였습니다. 20년 전의 제 모습이었죠. 그때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표준이다. 하지만 지금 50대 후반의 제가 그 얼굴에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넌 틀렸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죠. 2737 납품 일정 재검토 중. 미측 요청으로 연기 가능성.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조 2천억 원짜리 계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 한국이 확보하려던 지휘권의 핵심이었죠.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언제나 동맹보다 빠르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보낼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한국을 옹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의론에 동조해야 할까요? 저는 25년 경력의 분석관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 데이터는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구조는 정교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했죠. 일본의 약속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허술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문장을 썼습니다. 동맹은 신뢰로 시작되지만 구조로 유지된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조건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이다. 그것도 지웠습니다. 결국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워싱턴의 회의론이 옳은 건지. 창밖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서울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선소 엔지니어들과 외교관들이 뒤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면, 지도, 위성사진이 동시에 펼쳐져 있었죠.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가 외교부 국장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듈은 3주 안에 완성됩니다. 그럼 캄보디아 협상을 당깁시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전실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리처드, 들어오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문서를 훑어봤죠. 한마이너스 캄보디아 치안 협력 타스크포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을 의심하는 동안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차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조직 때문이죠.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푸놈펜, 시아누크빌, 국경지대. 우리 경찰청이 직접 파견됩니다. 현지 치안을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을 파견합니까? 군이 아니라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치안입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미국은 군사 동맹으로 접근합니다. 일본은 경제 원조로 접근하죠. 그러나 한국은 치안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권을 확보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마이너스 캄보디아 공동 전담 타스크포스 출범. 워싱턴에서는 작은 사안으로 치부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력 배치의 철학과 같습니다. 현장 지휘권을 확보한 쪽이 전쟁을 끝낸다는 것. 다음 날 저는 울산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안전모를 받았습니다. 노란색이었죠. 이쪽입니다. 안내원이 앞서 걸었습니다. 도크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잠수함 선체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곽은 명확했죠. 핵추진 잠수함 협력안입니다. 옆에 있던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공동 개발 중입니다. 설계는 우리가 맡았습니다. 저는 선체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금속 표면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용접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소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기존 대비 70% 감소입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기술자가 선체 단면도를 보여줬습니다. 복합 소재 흡음층입니다. 3중 구조죠. 각 층마다 다른 주파수를 흡수합니다. 저는 도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음향공학, 재료공학, 시스템 설계가 하나로 융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이 프로젝트만 300명입니다. 저는 도크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죠. 대화도 최소한이었습니다. 그저 용접선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감정의 외교가 아니야. 시스템의 외교다. 워싱턴은 한국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약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면이 아니라 금속으로, 말이 아니라 용접선으로. 저는 조선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크레인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금속 구조물을 물들였죠. 그 빛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뒤집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워싱턴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진행 중입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공장의 불빛, 크레인의 신호등, 바다 위의 배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로부터 사흘 뒤 위기가 터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 불이 켜졌죠.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스크린에 미국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 이행 지연 논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투자 일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CNN 뉴스였죠. 한국의 조건부 투자, 신뢰 문제 제기. 앵커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한국은 환율 조건을 내세워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워싱턴의 회의론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당신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미 투자 협정문이었습니다. 60페이지짜리 문서였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7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제3조 투자 이행 조건.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투자 시기는 환율 및 시장 안정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경주에서 본 가드레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조항을 협정에 넣어뒀던 겁니다. 저는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협정 이행입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언론은 제3조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투자라는 단어만 부각시켰죠. 세상은 구조를 읽지 않습니다. 헤드라인만 읽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산업부 국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방금 울산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첫 번째 모듈이 완성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이 떠올랐죠. 어둠 속의 강철 함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 선수 부분이죠.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용접선이 완벽했습니다. 흠집 하나 없었죠. 언제 완성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시간 전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지을 수 있는 걸 짓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구조로 증명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불신으로 변하기 전에 결과가 말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차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자료 준비합시다. 울산 현장 사진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미 협력 잠수함 첫 모듈 완성.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갔습니다. CNN도 이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도하지 않았죠. 워싱턴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구조적 증명.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끝나지 않는다. 때로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한 문장의 조항으로 승패가 갈린다. 저는 울산 조선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는 강철 함체. 그 사진 아래 캡션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답이다. 파일을 전송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경주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야간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깔려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도면과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서류 위를 비췄습니다. 미국 국방부 검증팀이 도착했습니다. 3일간의 현장 검증 끝에 오늘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 검증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죠.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측의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이상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몰랐던 긴장이 풀려나갔죠. 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잠수함 모듈 구조 적합. 소음 감소율 72%. 기준치 초과 달성.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 업그레이드 일정 승인. 3조 2천억 원 계약 유지. 또 넘어갔습니다. 캄보디아 공동 타스크포스 모범 사례로 평가. 확대 적용 검토 중. 저는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의심받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투자 구조, 조선 모듈, 위성 개발, 치안 협력. 올 베리파이드. 모두 검증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주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별이 보였죠.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온 메시지였죠. 한마이너스미 연합 위성망 테스트 성공. 데이터 동기화 완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궤도상에서 두 나라의 위성이 처음으로 완벽히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지연 없이, 오차 없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00km 상공 어딘가에서 한국과 미국의 위성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야. 동맹의 심장 박동이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죠.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여 명은 되어 보였죠.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서 있었습니다. 완성된 잠수함의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금속 표면이 빛을 반사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25년간 수많은 함선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 압도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체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물이 철판에 닿는 순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선체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함선은 상징이 아니야. 한 나라의 의지가 철로 만들어진 거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선체를 비췄습니다. 은빛 금속이 황금빛으로 변했죠. 옆에 있던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개월 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방위산업 협력, 모든 일정 정상 진행. 보도 자료에는 검증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회의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마지막 보고서를 보내야 했죠.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검증 완료 구조의 승리.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달성됐다. 협상은 완결됐다. 저는 울산 조선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해 뜨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선체.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소리 없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있다. 오늘이 그날이다.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죠. 어쩐지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전화기에는 30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안보포럼 발표 준비됐습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사흘 뒤 런던 국제컨벤션센터.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 싱크탱크 연구원, 언론인들이었죠.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아시아 신흥 동맹의 구조적 성공 사례였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처드 헤이스팅스.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10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싸운 게 아닙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으로 이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면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울산 조선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건 배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위성 궤도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위성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위성이 아닙니다. 동맹의 신경망입니다. 또 넘어갔습니다. 캄보디아 타스크포스 작전실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파견이 아닙니다. 현장 지휘권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건 무기도 건물도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구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 조명 아래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트럼프의 금빛 넥타이가 떠올랐습니다. 조선소의 강철빛이 보였습니다. OLED의 투명한 빛이 겹쳐졌습니다. 그 모든 색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단순한 국기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국가의 색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경주의 첨성대 사진이었습니다. 1400년 전의 돌탑이죠. 이 나라는 1400년 전부터 하늘을 읽어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늘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배움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죠. 그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변했습니다. 20년 전 일본 보고서를 기억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장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템스 강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물결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나는 한국에서 역사가 방향을 바꾸는 걸 목격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더 써야 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썼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전쟁의 현장을 보았다. 그러나 이번만큼 완벽히 설계된 평화는 처음이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총이 아닌 구조로 싸웠고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이겼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여전히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선소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교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본의 첫 페이지를 읽은 증인입니다.